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곤 합니다. 발음하고 지난 2016년 5월 한 남성이 경찰 프로파일러의 최면을 통해 1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참았어. 뒤집지 나왔잖아. 사람 찔렀잖아. 사람 찔렀대요? 네. 남성이 되살린 기억은 다름 아닌 친구의 살인 고백이었습니다. 동현 씨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동네 친구 상진 씨. 그는 2005년 8월경 갑자기 손에 심상치 않은 상처를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다는 상진 씨.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청학동에 검도를 하러 또 갔는데 뭐 아줌마가 지나가고 좀 놀라가지고 하다가 이게 칼을 비있다 하더라고요. 말로 갑자기 뭐 그래가지고 칼을 그래가지고 뭐 사람 찔러 때리냐며 그러고 또 지금 그러고 또 겁이 나오고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당시 상진 씨와 그의 친구들이 잡다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사람을 해칠 정도의 배짱은 없다고 생각했다는 동현 씨는 이날 들었던 상진 씨의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2007년 10월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본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동현 씨는 문득 상진 씨가 얘기했던 그때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형사 잠시 나와봐라 하더라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범인이 안 잡혔다. 근데 제보자 동현 씨가 친구 상진 씨에게 들었던 강도 사건과 몹시도 유사했다는 그 사건은 지난 2005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8분 집을 방문한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는 피해자는 이 집에 사는 44살의 전업주부 윤경숙 씨. 발견 당시 그녀는 흉기에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장엔 누군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과학수사기술로는 범인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 발생 2년 후 들어온 동현 씨의 제보는 그 내용이 윤경숙 씨 사건과 너무도 닮아 있었고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경찰은 곧바로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동현 씨가 알려준 유력한 용의자는 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던 상진 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도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이런 거 한 적 없다. 근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절대 아니라고 한번 뛰고 한 놈이라도 풀었으면 좋겠구만. 그게 참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6년 2월 경찰서 캐비넷 안에 잠들어 있던 윤경숙 씨 사건 자료를 다시 한번 수사 테이블에 올린 건 부산경찰청 미제수사팀이었습니다. 출소했다는 소리 듣고 그를 만나러 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죠. 2016년 제보자 동현 씨가 친구 상훈 씨와 함께 상진 씨를 만난 녹음한 당시 대화 내용입니다. 확실히 기억하나? 무슨 우리 새벽 간 거? 그거 기억하지? 사람을 찔렀는데 그래 마지막 찔렀거든. 경찰 앞에서는 자신은 절대 강도 사건에 관련된 적이 없다며 부인한 상진 씨. 하지만 제보자 동현 씨를 다시 만난 그는 11년 전과 똑같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그날의 일에 대해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피해자 윤경숙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날 그녀의 아침은 평소 일상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남편이 출근한 후 그녀는 지인들과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후 외출을 한 피해자는 집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은행에 들렀고 ATM 기기에서 현금 서비스로 7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길 맞은편에 있는 우체국에 들러 은행 업무를 본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오전 10시 친구에게 전화해 화분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8분 뒤인 오전 10시 18분
친구가 집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한 경찰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나 옷의 상태를 봤을 때 프로파일러들은 화장실에서 샤워기 물을 사용했던 흔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뭐 밥을 씻던지 아니면 뭐 씻는 와중에 범인이 가방 같은 거를 소지품이 떨어졌어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범인이 현장 냉장고 옆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접촉을 하게 되고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했을 것이다. 놀랍게도 2016년 체면 수사를 받던 제보자 동현 씨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뒤지다가 주인이 나타났어. 주인이 나타났대요. 어디서 나타났대요? 바깥에서 나타났대. 2005년 여름 제보자 동현 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던 상진 씨. 당시 그가 동현 씨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있어. 애가 돈이 없잖아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거 한탄하지 않자. 그래가지고 두바이 타고 내무실 하다가 어떤 나중에 아침에 앉아 은행 앉아 노는 거 보고 따라간 거지. 우린 혹시 당시 언론에 윤경숙 씨 집 구조와 사건 직전 피해자의 동선이 보도됐는지 확인해봤지만 단신으로 된 기사만 있었을 뿐 이 같은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막힘없이 얘기했던 상진 씨.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정황 증거일 뿐 경찰이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용의자들을 눈앞에 두고 몇 번을 낙심해야 했던 경찰은 2016년 다시 한번 윤경숙 씨 사건과 세 친구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사님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만 못해도 20번, 30번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녹음을 한 것도 있고 녹음을 못 한 것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무지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만났는데 어디 보자. 그 마음고사에서 피가 나대. 안 보고 나 들어갔어. 그 저뭐 그만 같이 누가 그뭐 드릿했어. 그 지주에 나왔거든. 보고 들어가대. 이거 그씨 부엌 뭐 카메라 거 두고 나오는데 아주 뭐 찌는 게야. 너 놀라고 도망갔지. 야 밖에 기다리고서 뭐니? 아주 지주에 찔렀다고. 도망갔지. 2005년과 똑같이 친구들과 청학동에서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상진 씨. 그는 심지어 당시 사용한 범행 흉기를 버린 곳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제보자 동현 씨와 상훈 씨는 상진 씨가 망을 보는 역할이었다고 지목했던 민수 씨까지 불러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고 네가 아빠한테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집을 털러 가면 내가 한 거만 니 기억 못하네 그런 적 없다고 그 사건 분지한테 확실히 야고 우리 세명간 거 맞나? 맞지 내 기억에는 그냥 억울하게 조사만 받고 나왔다 내 아닌데 억울하게 조사만 받고 DNA까지 하고 그냥 나왔다 상진 씨는 세 친구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민수 씨는 그런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 2005년에도 2016년에도 특별한 직업 없이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세 사람.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계세요. 아, 예,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 뭐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되시죠? 세 사람 중 상진 씨가 망보는 역할이었다고 지목했던 민수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쯤에 어떤 같이 뭐 강도를 하러 가셨다가 망을 보셨다.
알지도 못하고 저는 아예 그거 안 갔죠. 그 자리에. 참여 안 하고 일어났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성격이 그런 거는 있긴 있어도 또 안 했을 겁니다. 또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조사받고 이렇게 했었다더라고요. 이 때문에. 그렇다면 새 친구의 빈집털이 사건을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낸 상진 씨의 입장은 뭘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씨 2005년도에 강도를 하러 가셨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거 없었어요. 제가 그 거짓말 말을 잘못해갖고 그거 이제 진단도 알고 조사도 다 했거든요. 그럼 장난을 얘기한 건데. 그럼 장난으로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장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내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뒤따라가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때 거짓말 칠 때. 그쵸? 그저 장난이었다는 상진 씨에게 피해자를 은행에서부터 따라갔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상진 씨는 다 끝난 얘기라며 말문을 닫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여러 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 장난은 딱 한 번 얘기했는데. 그 2005년도에 딱 한 번. 예. 상진 씨는 2016년 친구들에게 사건을 여러 번 얘기한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만약에 최면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봐보자. 며칠 뒤 집 밖으로 외출이 어렵다는 상진 씨를 위해 우리는 최면 전문가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받기로 했는데요. 예. 저한테 왜 그러는데 자꾸. 오늘 받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심하면 경찰서 가서 따지시다가 뭐. 아니 끝난 부분은 저한테 와고 왜 그런데요. 본인이 받기로 하셨잖아요. 했는데 만약에 제가 안 했으면요. 경찰서 가자고요. 당신들 그냥 옷 가지고 나올게요. 밖으로 나와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그는 급기야 경찰에 전화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 2005년 그 사건인데 그 제가 장난으로 해마서 그거 다 조사받고 다 끝났거든요. 근데 와갖고 그 최면 뭐 하자고 와갖고 괴롭히는데 또 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거냐고. 예, 그럼 가와시면 그러면 본인이 거부하시는 거죠? 예, 그럼 가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간 상진 씨. 그는 왜 이렇게 갑자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제 세 친구 중 남은 사람은 한 사람. 상진 씨가 사건 당일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한 성호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 청학동에서 있었던 사건을 취재 중인데요. 아니 그거는 그 친구가 네. 고의 진술한 거야. 이라는 애가 거짓말로 그냥 지어낸 그걸로 해가지고 아예 그게 없었던 건 저도 연루돼가지고 피해를 보고 저도 시간 낭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바쁘시지 않으면 잠깐 만나뵐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바로 만나지. 제가 글로 갈게요. 제 떳떳한데요. 먼저 상진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부산 소년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랑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 그는 상진 씨의 얘기를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애가 좀 약간 좀 모질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소년원 같이 있을 때도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그냥 그 사람 모함을 하든지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절대 쟤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제가 그때 들었었고 구치소 갔다가 4월달에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얘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5년에 성호 씨와 동거 중이던 그의 전 아내와 관련된 수사 기록에서 뜻밖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된 거죠? 2005년도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영도 그 친구 집에서 거주를 하신 거는 언제예요?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녀는 당시 성호 씨의 집에 드나들었던 친구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일 친했던 친구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닐걸요. 그들은 바로 3인조로 지목되었던 상진 씨와 민수 씨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진행된 2차 면담에서 성호 씨의 전 아내는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근에서 를 버렸다 얘기했는데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2005년 여름 전 아내와 함께 인근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던 성호 씨가 이곳에 칼을 버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호 씨가 바다에 칼을 버렸다는 얘기는 상진 씨 역시 말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자신은 떳떳하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성호 씨. 우린 그에게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씨랑 친했다고. 아니야, 안 친했다니까요. 얘는 저희 집 사람을 몰라요.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얘들은. 남편 그 거짓말. 씨랑 친했고. 그렇다면 전 아내가 들었다는 칼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까? 씨가 바닷가 쪽에다가 칼을 버렸다라는 얘기들을 왜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라는 애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성호 씨는 칼에 대한 두 사람의 얘기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전문가들은 청학동 전업주부 살인범의 윤곽을 어떻게 그려낼까? 이제 주변 지리 조금 잘 아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빈집털이라든지 칼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범행 수법이거든요.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용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사실은 일맥상통하지 않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온 3인조. 그중에서도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전과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절도와 특수절도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신빙성 있는 범죄 내용에 대한 얘기까지 3인조를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는 꼭 확인해야 할 전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 청학동 여성 살인 사건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냐. 그래서 특히나 경찰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수법 전과자. 이들은 당연히 이 사건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전제가 흔들려요, 사실은. 다시 거짓과 진실의 가능성 중에 거짓 쪽에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요. 실제로 상진 씨가 2016년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살펴본 전문가는 당시 그의 진술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술은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 사건의 결과로 본인들이 6년,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살았다라든지 역시나 사건과는 그 객관적으로 거리가 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6년 받았다. 6년 받았다고? 몰라. 나 3년 정도 받았다. 망고받기 때문에 어디 보자고 집행유예 군대교장 선배했잖아. 처맞고 왜 3년 때리는데 마지막 찔렀거든. 그거 이제 병원에 가갖고 살았다니까 수술해갖고. 그리고 2016년 미제팀이 재수사하며 만났던 성호 씨의 전 아내의 진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 이 전처의 진술, 다시 말해서 가 그 부분에 칼을 버렸다라는 그 진술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높은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아내가 증언했던 칼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성호 씨는 모두 그녀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전처가 칼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면 그거 아니다, 막 굉장히 발끈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칼 버린 거 그거 이제 뭐 거짓말이고 우리 부인이 걔네들 모른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칼 버린 얘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공범들이 같이 거론될 이유가 없어요. 한테는 칼 버린 그 장소가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칼 버린 장소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 칼 버린 장소. 우리도 저희 마누라를 몰라요.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골고루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도면 해가지고 뭐 중리 치료관장에 뭐 검은 봉다리 있는 거 버린다고 그거 좀 이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는 왜 칼 유기 장소를 언급하며 굳이 3인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 사건과 이 제보 대상이 된 용의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 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사이 갭을 메워야 한다는 거죠. 윤경숙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경숙 씨의 남편과도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 범인 사고는 왜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뭐 때문에 죽였는 거 그걸 하나 묻고 싶어요. 마음은 뭐 집사람이 망자가 뭐그 소원 풀어드리고 싶은데 뭐 괜찮은 거 수세도 뭐밤 잡지도 못하고 그게 뭐 일이 있는 거지. 언제쯤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범인에 대한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하루라도 그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 양광준 소령에 대해 아시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등 치유 사역 행태를 벌이고 있는 종교 유튜버의 실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등 지입 차량에 현금을 투자하면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투자 권유를 받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신 분 또는 투자 이후 행방불명된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